저희 회사도 오래전부터 수학, 과학 분야에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8년이 좀 지났고 올해 9년 차에 접어들었고 설립할 때 처음부터 덧셈 뺄셈과 같은 수학을 의미하는 셈하고 IT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웨어를 결합해서 수학과 과학 기술을 컴퓨팅과 결합해서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스템 교육의 혁신, 수학, 과학과 컴퓨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희 서비스인 매스프리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비디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템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템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스템이 사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오늘날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도 사실은 스템 분야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패권을 지어왔던 역사를 살펴보아도 4대 발명을 했던 중국이라든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영국,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과학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을 봐도 스템의 중요성은 누가 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의 스템 혹은 어떤 이노베이션은 똑똑한 머리와 펜과 종이만으로 충분히 교육과 어떤 활용이 가능했다면 오늘날의 스템은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어떤 IT 혁신이 컴퓨터라는 것,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인터넷 기술이 확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혁신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스템이라는 것을 교육할 때 책에 있는 것을 국영수 혹은 과학 중심의 과거 지식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갔다면 오늘날의 교육은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문제를 찾는 쪽으로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그것에 굉장히 좀 멀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컴퓨팅이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미국은 그런 컴퓨팅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I was in 6th grade. I learned to code in college. Freshman year, first semester, intro to computer science. I wrote a program to play tic-tac-toe. I think it was pretty humble beginnings. I think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Or how old are you? I first learned how to make a green circle and a red square appear on the screen.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something come up and say, hello world, I made a computer do that. It was just astonishing. Learning how to program didn't start off as wanting to learn all of computer science or trying to master this discipline or anything like that. It just started off because I wanted to do this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fun for myself and my sisters. And I wrote this little program and then basically just add a little bit to it. And then when I needed to learn something new, I looked it up either in a book or on the internet and then add. 네.
사실 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컴퓨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스템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스템은 스템대로 계속하고 있고 컴퓨팅은 또 다른 새로운 입시 과목 형태로 혹은 또 다른 공부를 해야만 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부터 아마 정규 과목이 편성이 되고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갈 텐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냥 한 과목이 추가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미 많은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호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이러한 신호들을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수집할 수가 없어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센서 기술의 발달, IoT, 클라우드 이런 근래 IT 기술의 발전은 이런 기술들을 클라우드 혹은 여러 데이터 환경에다가 모아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디지털로 변환된 시그널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놓쳐버리던 것들, 그냥 흘려보내던 데이터들을 이제는 무언가 찾아보기 위해서 데이터화 시키기 시작했다. 그게 IoT 혹은 클라우드의 개념일 겁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기존 기술로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조금 의미 있는 정보로, 조금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바꾸기 시작하게 된 게 빅데이터라는 기술들이죠. 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수집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했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에 존재하던 신호들을 단순한 신호들을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이들 해온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무르익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AI라는 기술이죠. 그냥 수집된 정보를 기존에는 사람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밸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하던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겠다는 게 바로 AI 혹은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스템과 컴퓨팅이 잘 결합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그널로 존재하던 것들이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거쳐서 이제 밸류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그냥 흘려가던 것들, 기존에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만 했던 것들을 지능적인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의사결정, 최적의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고 훨씬 높은 생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혹은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바뀔 것이다. 기존에 굉장히 유망했던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교육에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어떻게 스템과 컴퓨팅을 융합해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사실은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대부분 어린이나 혹은 자라난 학생들이 뭐 의사, 변호사, 기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AI나 로보틱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이쪽 분야의 원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단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이제 자란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꿈을 꿔야 할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졸업식에 갔을 때 애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를 적어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이제 의사, 판검사 했는데 요새는 50% 이상이 엔지니어라는 답을 적어내더라고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그거를 자기 장래 희망으로 적어낼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장래 유망한 직업들도 대부분 스템과 관련된 것들 혹은 스템과 컴퓨팅이 결합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 요새 대학생들의 가장 큰 꿈은 뭐 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으로 바로 가는 거가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가겠다. 그 다음에 잘하면 창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AI를 한다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떤 그 러브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AI하고 관련돼 있으면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요.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AI가 무엇이냐를 뒤에서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스템과 컴퓨팅의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수동으로 하던 의사결정, 판단을 자동으로 지능형 컴퓨터가 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에 기반해서 수학적인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AI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뒤에 사는 작업들을 보면 어떤 전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고 리니어 알제브라 문제를 풀고 있고 최적화 문제를 풀고 확률 통계 하는데 그거를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손으로 풀 수 없는 세상이고 요새 존재하는 문제들은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컴퓨터를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스템 쪽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훨씬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사실은 스템과 컴퓨팅, 스템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로 풀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셈블러 같은 걸로 전문가들만 쓰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때까지만 해도 어셈블러로 문제를 직접 하거나 혹은 포트란 같은 전문 과학기술 분야의 언어를 많이 쓰거나 80년대, 90년대 C나 C++ 가지고 어떤 스템 분야 문제를 직접 해결했죠. 이때는 전문가들만이,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스템의 문제를 푸는 그런 시대였고 당시는 컴퓨팅 자원이 제한이 많았습니다. CPU, 메모리, 네트워크, I/O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C나 C++처럼 컴파일을 해가지고 코드를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팅 자원은 더 이상 어떤 고가의 자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잠깐 빌려 쓸 수 있고 컴퓨터는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들이 사실은 요새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스템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R이나 파이썬, 매트랩 뭐 이런 것들 많이 텐서플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대화형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요새부터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들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돼서 요새 와서 그 폭발적인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 미국에서 발전이 됐고 파이썬, 매트랩, 울프람의 매스매티카, 그다음에 R 같은 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이 다행히 서울대 권욱현 교수 팀에서 한 25년 정도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샘툴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품화가 되고 국내 주로 대학에서 많은 그 활용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그 스템과 관련된 컴퓨팅을 활용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에서도 자기 단말을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매스 프리온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기존의 그 솔루션들은 사실은 좋긴 한데 여전히 전문가들의 손에 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이제 관리하기 어렵고 일단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사용하거나 설치하기가 불편한 것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런 수치 해석 엔진을 내장해놓고 굉장히 스템과 연관돼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수학, 과학 문제를 풀 수 있고 동시에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 혹은 이제 사용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떤 아무런 설치나 이런 거 없이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자기 파일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코딩
스템과 관련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아무런 설치 없이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뭐 모바일에서 동작하고 뭐 패드 혹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파일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집단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그룹 교육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학교의 컴퓨터가 성능이 뭐 부족한데 학교 컴퓨터에 어디는 설치가 돼 있고 어디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친구가 한 명 쓰고 나면 뭘 지워서 설치도 동작하지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이 뭔가를 갖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혹은 어디 여행 가서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컴퓨팅을 사용할 수가 있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일일이 컴퓨터 자체를 관리할 필요 없이 인터넷만 동작하는 깨끗한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자기 파일을 업로드 되어 있는 자기 파일을 이용해서 수학, 과학 문제를 컴퓨팅과 같이 융합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더 많은 부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룹 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룹별로 어떤 소스를 같이 관리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 간에 채팅을 한다거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내준다거나 혹은 어떤 과제를 제출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2C 영역에서는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해서 굉장히 빠르게 남의 코드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그 메스프리온의 가치는 기존의 이런 컴퓨팅과 스템 기반의 컴퓨팅은 돈을 주고 혹은 설치를 해서 액세스 권한을 얻은 다음에 사용을 했다면 저희는 아무런 작업 없이 그냥 로그인만 해서 빠르게 공부하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화면, 그 다음에 코딩 화면, 바로 결과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플랫폼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원 이상의 연구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을 합니다. 간단한 계산기 기능부터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에 필요한 알고리즘까지 모두 내장하고 있어서 사용자 수준에 맞게 원하는 대로 폭넓게 학습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많은 예제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남이 짠 코드를 그 결과를 바로바로 자랑하기도 할 수 있고 그 코드를 가져와서 내 프로젝트에 삽입해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실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맨 왼쪽 위가 실제 로그인을 했을 때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제 코딩을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오른쪽 위의 화면은 예제들을 보면서 그 예제에 쓰인 코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보고 필요하면 내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가져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 아래의 화면은 내가 짠 코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보면서 혹은 검색을 해서 그 코드를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내 코드로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코드로 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좀 특별한 전용 UI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냥 파라미터 입력이라든지 변수를 바꿔봄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수학 혹은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책을 보면서 혹은 어떤 요새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스마트 패드 정도를 보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서 체험해보고 바꾸어보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그런 형태의 직접 참여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컴퓨팅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스템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학습 패턴이 왼쪽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바로 컴퓨터를 쓰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돌려가면서 문제를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학교에서는 그냥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듣기만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그거를 복습하는 이런 형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자기가 코딩을 해서 결과를 바꿔보고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고요. 심지어 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여행 가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기 싫겠지만 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어른들은 뭐 어디 논문 내려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서버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자기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아이패드를 들고 가서 바로 데모를 할 수 있는 거죠. 논문을 무슨 종이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컴퓨터가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숙제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패드에서 모바일 노트북에서 자기 코드가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로 훨씬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지금 전 세계 177개국에서 오늘자로 13만 명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만들 때만 해도 10만 명 초반이었고요. 요새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이유가 확산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컴퓨팅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서 스템과 관련된 분야의 문제를 컴퓨팅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손쉽게 액세스가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능해? 온라인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 정도의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 이런 고객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 파급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지는 분야가 주로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크라고 하는 어떤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수자와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까지는 일방향으로 동영상을 보는 형태의 교육이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옆에 코딩 창을 띄워서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강점은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사실상 초반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접근성,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어떤 단말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를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요새 트렌드에 맞는 교육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정책이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인데, 여기에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와 손잡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일단 코딩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매스프리오는 당연히 제공을 하고, 그 코딩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특히 아마도 이제 초중고 학생도 비슷하게 될 텐데,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어떤 문제들과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 혹은 뭐 벡터 문제라든지 미분, 적분, 혹은 극값을 구하는 문제, 최소 최대값 구하는 문제를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모는 종이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연결한다.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보다 컴퓨터를 더 잘 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수학, 과학 문제를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잘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네, 실제 하나 정도만 예제를 보겠습니다. 선형 변환이라는 거고, XYZ 축에서 어떤 점을 대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3차원 변환을 그냥 설정만으로 바로 웹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웹 서비스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오픈 API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도 2D 그래프 같은 것들은 많이 이용했는데, 3D에 대해서는 이런 특히 수학 문제에 관련된 3D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진짜 쓸만한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이거에 이어서 다음 버전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코딩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지만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기처럼 블락 코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VR이나 AR과 결합해서 좀 더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딩한 것을 하드웨어 연결해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 영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다,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로봇, 컴퓨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참여, 체험, 융합, 그리고 협동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너무나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4학년, 5학년만 돼도 수학 시간에 절반 이상이 엎드려 자거나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는 시대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참여형, 융합형, 그리고 컴퓨팅을 좀 더 이용하는 교육을 제공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애들처럼 행복한 이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